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속보가 네.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상훈 정책의장이 대왕고래 공격 자제해야 된다. 자원 빈국 네, 리스크 네.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원 빈국이니까 네, 네.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실패라고 하지 마라. 우리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욕하시던 분이죠. 그 서울역인가에서 서울역에서 그게 네, 네. 찍혀서 네, 네. 많이 또 보이던데요. 왜 저희가 자제해야 됩니까? 잘못된 음. 거라면 내용을 밝히면서 좋아요. 그럼 계속 간다 쳐더라도 내용을 네. 밝히면서 가면 되죠. 왜 자제를 합니까? 어허.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세상에 보면 이번 이제 비상계엄도 모든 국민들이 정말 뭐 당황, 황당, 네. 뜬금없음 그 자체였는데요. 갑자기 뭔가 뜬금없는 일을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다. 이게 윤석열의 1호 국정브리핑이었어요. 맞습니다. 국정브리핑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2년 만에 딱 나오는데 그 시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대노, 그렇죠? 아. 그게 V1이 대노한 건지 실제 V0가 대노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대노. 그게 이제 최병권으로 맞아요. 대노지만 거슬러 가면 이제 도이치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거기에 관계자들이 등장인물이 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3부 그게 골프 3부냐 뭐냐까지 오면서 맞아요. 쭉 이렇게 정말 여론이 안 좋아질 때 갑자기 음. 뜬금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 정도가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안덕근 그 그러니까요. 산업부 장관이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네. 갑자기 뭐 대통령이 나와서 지난해 6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대통령이 뭐 자원개발 전문가는 분명히 아닐 텐데 자원개발하면 그래도 윤 대통령보다 더 저 MB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새우등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 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네. 터지는 그쪽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기겠습니까만. 예. 자, 어제를 한번 보자고요. 어제 한 3시 반쯤에 이걸 브리핑을 했죠. 예, 오후에 나왔습니다. 자, 어제 누구를 헌재 불렀습니까? 어제 어제요? 헌재 누구를 불렀습니까? 경제수석을 불렀네요. 박춘섭 경제수석을 불렀죠. 예.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뭐라고 댔습니까? 이쪽 비상계엄의 주체들이 그 중에 몇 가지를 댄 중에 대표적으로 뭘 댔습니까? 대왕고래 시추 예산을 맞아요. 삭감해서. 그 얘기도 했죠 어제. 자, 그러면 잘했네. 색감 잘했는데 왜 그래? 네. 예? 자, 그 박춘석 경제수석을 불렀습니다. 산자부에서 2차관이 나와서 3시 반쯤에 브리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도자를 배포했습니다. 대외비 네. 엠바고 딱 걸어서 배포했습니다. 무슨 예. 뜻이냐면 산자부도 다 알고 빛의 속도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거죠. 기존에 비서실장이 누가 있었어요? 이관섭. 뭐 했습니까 이분이? 산업비서관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그 이미 알고. 한동안에 예. 대통령실에서 산자부가 다 장악했다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돌았습니다. 방비할 때도 주관을 산자부가 했습니다. 네. 미국 방문했을 때 아하. 아마 바이든 날리면 때인가 그 뒤인가 시점은 제가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산자부 위주의 뭐 국정이 이끌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했던 분들도 많아요. 다른 부처들 예를 들어 뭐 중기벤처나 이런 데는 아예 뭐 거기서 상대적으로 예. 사촌처럼 조카처럼 치여서 아주 힘들어하기도 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지금 딱 이제 헌재에서 불러서 노린 건 그거겠죠. 경제수석한테 물으면서 경제수석 밑에 산업비서관도 있고 뭐 중기벤처 비서관도 있고 쭉 있습니다. 네. 거기 물으면서 정당화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겠죠. 정확한 그 타이밍에 산자부에서 지금 딱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묘한 표현을 하죠. 정무적인 거. 그때 발표 당시에도 정무적인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말을 하잖아요. 네. 어제 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그 시간에 했다. 마지막 멘트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시추할 계획이 없다. 자, 이거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산자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네. 산자부의 차관께서 발표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시추 계획이 없다. 뭘 자제합니까?
정부에서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와서 예. 하나 실패했다고 저기냐 추가적으로 하다 대박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대박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대박 나면 온 국민이 환호하고 박수 쳐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대박 나면 환호해야죠. 그런데 예. 저희가 무조건 지금 반대를 했습니까? 뭘 자제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럽니까? 합당한 그 과정까지 오는 데까지 그럼요. 합당한 전후 사정을 다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럼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액트지오라는 거기에 그때 브리핑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 보고서 한번 온 국민한테 한번 공개해 줘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럼 호주에 액트지오. 세계 1위의 탐사 회사가 바보입니까? 그때 맞아요. 정부에서 뭐라고 이미. 변명했습니까? 정부 여당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자기들 간에 음. 계열 분리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자체 트러블이지 우리랑 관계없다고 핑계 안 댔습니까? 그들이 철수한 이유에 대해서 네. 그들은 분명히 세계 1위의 세계 1, 2, 3위권에 있는 탐사 회사들이 다 경제성 없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경제 전문가인 저도 제가 더군다나 정유회사 극동 정유 그룹 지금 이제 극동 유아그룹의 회장실 사장 출신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남들보다 지식이 그렇죠. 있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우승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속했던 그룹이 극동 쉘 옛날 그 쉘하고 같이 해서 이제 했고 뒤에 지금의 이제 오일뱅크에다가 매각이 돼서 이제 오일뱅크인 거죠. 네. 그때 아주 제가 웃었던 건 뭐냐면 세계적인 그 탐사 시추회사뿐만 아니라 네. 외국의 언론들 블룸버그를 포함해서 경제 관련된 언론들이 1도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그것도 좀 웃긴 표현이지만 그 정도라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우리 정부는 자꾸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그 노르웨이 만에 있는 그 가스 북해의 가스 그 대박난 거를 비교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 전 세계적인 언론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오일 앤 가스 회사들이 난리가 나야 됩니다. 1도 반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그룹의 관계자분들하고 통화했을 때도 그냥 다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자 위너는 액트지오. 네. 액트지오 그분 오셔가지고 그래서 기자회견 그에 하고. 대한 돈 집행과 그 예. 예산 수립과 이런 것들도 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말 세게 밝혀내야죠. 그래서 자제하라는 말, 네. 그 발언을 자제하십시오. 빅토르 아브레우 씨 기자회견도 하고 막 갑자기 입국해가지고 네, 기자회견은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네. 가능성 있고 뭐 이러이러해서 이거 잘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요. 예. 거기서 정말 뭐 삼성의 5배 이상의 예. 금액이 될 정도로 2,275억 달러 뭐 네. 이렇게 될 정도로 140억 배럴 네. 나오면 좋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나오면 그러니까요. 좋죠. 그러나 그 정도의 예상이 되려면 예. 그에 합당한 사전 작업과 어떤 중간 단계 보고와 예를 들어 쭉 해서 산업부 장관이 한번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국민 발표를 한다든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납득을 했겠죠.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갑자기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 정말 이 관련된 기업들 주식이나 이런 거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죠. 당시 이제 거래 내역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당연히 얘기가 나올 따져봐야 정도로 됩니다. 당연히 따져봐야 갑자기 됩니다. 이게 관련 주식이 급등했고 네. 뭐 지금은 아마 이 소식까지 터져가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이걸로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나중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액트지온 40억을 챙기고 떠난 상황이 됐고 일단은 네네. 그 40억에 대한 합당한 용역 보고서가 있는지 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네. 윤석열 씨와 그를 옹호하는 집단들, 특히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예. 제가 그대로 반사드리겠습니다. 반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보수위에 모두가 달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예. 그대로 반사드리겠습니다. 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아침 한 라디오에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대왕거래 시추 더 해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뭐 또 어디를 찔러볼 언제까지?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 10여 개 이제 포인트가 예. 있다고 들었는데 야. 어디를 찔러봅니까 이제? 그래 또 찔렀다가 또 만약 뭐 나오면 대박이면 저도 박수 나오는 치겠습니다만 대박인데 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합리화를 위해서 또 찔러본다? 그러면 제가 또 비유해 볼까요? 네 2차 계엄, 3차 계엄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나올 때까지 찔러본다. 다시 아. 한번 전 국민의 그러면 전문가들의 그걸 받아서 체계적으로 다시 해보고 예. 거기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는 게 나왔을 때 다시 네. 찔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아. 찔러본다? 예, 그러면은 글쎄요 이번에 대왕고래 시추에 들인 예산 석유공사 예산을 보니까 1,000억 원이 천억이죠. 예, 석유공사가 창사 이래 예. 처음으로 상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참 글쎄요 이걸 아직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 대왕고래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네. 아니 뭐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는 그냥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것 같아요. 뭐든지. 네, 뭐든지. 이 내란 네. 사태도 그렇고 맞습니다. 윤석열 면회가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 이성을 잃은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비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며 네. 이 정도가 지금 정부 공기관이 발표한 거잖아요. 자기네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여당. 그러면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순서를 다시 밟아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뭘 즉각 다시 시추를 합니까? 어디를 찔러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 치고 지금 하나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네. 나머지 9개 중에 어디를 찔러보란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액트주가 이런 얘기 그것도 그런 보고서도 냈죠. 마기상어, 네. 울릉군지 마기상어 거기도 51억 배럴 이상의 추가 가스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제발 했는데. 그렇게 묻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기상어 뭐 어감도 좋지는 않은데 대왕고래 마기상어 이걸 뭐 끝까지 해보자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한번 이런 끝까지 생각 해보자고요. 해봅니다. 끝까지 예. 다른 싸움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니 그 하나만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인들이 김상훈 의원님, 권영세 의원님 죄송하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의 전문가들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석유나 네. 이런 쪽에 이런 산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들에게 한번 정말 체계적으로 조언 좀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최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근무를 하고 했지만 네. 어느 정도 페이퍼 보고 뭐 보고 받고 해서 아는 수준이죠. 수박 겉핥기 수준이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들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네. 기업에서요. 코스트 베너핏 이펙트를 분석을 할 때 저울질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베너핏이 높으면 그게 더 무게감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전 단계 코스트 베너핏 이펙트에 대해서 다시 따져 봐야죠. 그런데 그런데요. 이건 더군다나 그 무거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네. 그러니 사전에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허황되다라고 산자부에서도 발표를 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들이 국회 의결 기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통해서 네. 예산 배정을 하고 다시 따져보고 맞는 데를 찔러봐야 되는 거죠. 뭐를 즉각합니까? 아무리 다급하고 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싶고 가서 면회도 하고 뭐 접견도 하고 쭉 한다 하더라도 옹호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1이라도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러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니까 공격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확정했습니까? 계획은 아니,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계획을 캔슬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1호 국정 브리핑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 그렇죠. 지난해. 네. 이거 항상 남탓 내로남불이 그 윤석열 씨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네. 나쁜 거는 빨리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된 어떻게 보면 DNA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내로남불이. 내로남불이 녹아 있는 정권이다. 제가 그동안 고상하게 매번 표현했잖아요. 네. 선택적 정의와 공정. 네. 뒤집으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네. 그걸 이 사안에 있어서도 지금 여당에서 집권 여당의 자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또 문재인 정부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하다. 매번 이분들의 주장대로 하면요. 네. 항상 단군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내란 아마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도 결국은 단군 할아버지 탓으로 아마 올라갈 사람들이죠. 그러게요. 당군 할아버지 어제는 이 탄핵 공작이라고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을 향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하질 않나. 네. 참 씁쓸합니다.